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버블 랠리의 끝, 그 신호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장세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개미만 던지는 조정 장세다. 시장 색깔이 바뀌었다. 최근 몇 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랠리 전 개미 털기 장세,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의 매집 장세다. 지금 지속되고 있는 딥시크, 주요 국들에 대한 관세 폭탄,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 중이고요. 지금 이제 남은 주요 국들에 이은 그 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 마지막 관세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드러났죠. 일단 던져놓고 제시해놓고 협상을 거치면서 조절하는 형태예요. 이미 시장은 거기에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의 형태는 수평 횡보와 기간 조정이다. 개미 위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제 개미가 탈탈 털리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 자, 이런 형태예요. 나스닥 수평 횡보,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러한 조정들과는 느낌이 다르다. 자, 이런 형태로, 수평 형태로, 하지만 그 진폭은 매우 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수평 형태의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털려나가는, 그리고 심리는 매우 위축되어 있는 그런 장세다. 실제로 이런 진폭 큰 박스권 기간 조정 형태는 개미 털기, 그리고 실제 개미들의 보유 주식 수, 물량이 줄어드는 장세다. 실제 이번에 계좌를 보면은 많이 수량이 줄어있고 손실이 나있는, 잔고가 줄어들어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장세에서 스마트머니 매집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매집은 향후 나타날 오버슈팅 랠리, 그 이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실제 개미들이 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자산시장은 자금이 분산되고 있다. 기존 24년, 23년을 주도했던 M7에서 기술혁신주, 그리고 중소형주,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넘어갔고요. 실제 이건 버블 종료의 두 번째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적에서 스토리, 즉 숫자에서 내러티브로 넘어가는, 기존에 실적이 나는 그런 주식들만 올랐다면 이제는 여기서 자금이 확산된다, 분산이 된다. 실적이 없지만 스토리를 가지고 주가 상승을 이루어내는 그런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것이다. 버블 종료 두 가지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 숫자에서 내러티브, 이야기, 스토리로 넘어가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게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요. M7 주요 빅테크 외에 폭넓게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이미 이러한 주식들 시세를 한번 냈고요. 지금 재시세가 나가고 있다.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이 두 가지 신호가 모두 나타날 것인데, 이 버블의 고점에서는 환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장주와 기술 혁신주,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기, 특히 마지막 버블 랠리, 지금 실적과 주가가 함께 가는 장세에서 이 실적을 오버슈팅하는 이런 오버슈팅 장세가 25년에 나타날 것이다. 거기서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은 바로 성장주, 특히 기술 혁신주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개미털기에 수량을 놓치셨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에요. 변동성 지수는 오히려 지금 안정되고 있다.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공포지수 여전한 공포 구간이다. 개미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스마트 머니들은 매집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는 거예요. 이건 버블 랠리의 고점이 되면 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개미들은 더 많이 살 것이고요. 스마트 머니들은 반대로 물량을 개미들에게 넘기고 빠져나오는 지금과 정반대 모습이 나타난다. 나중에 고점이 나온 다음에 그 고점의 형태와 또 지금의 형태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 두 형태는 여러분들이 본능과 증시의 흐름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그 증시의 본질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명확한 비교 사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버블 종료의 신호, 바로 IPO의 급증이다. 자, 투자는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즉 놓치면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25년 올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점 부근에 도달해서야, 이때서야 비로소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고점이 나오는 부근 꼭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블의 종료, 첫 번째 이 숫자에서 내러티브로 넘어가는 이 징후 외에 IPO의 급증이다. 신규 상장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자, 지금은 그럼 어떤 상황인지 뒤에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먼저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결국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근거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세가 물론 미국에 단기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유리해요. 하지만 이것은 기존에 말씀드렸죠. 결국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다.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이 화살이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관세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이 일단 올라간다. 이것은 미국 자국의 물가 상승,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건 금리 인하 여지를 낮추고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다. 또 나타나는 소비 감소, 그리고 관세 보복이 일어나면 미국의 가격 경쟁력 또한 떨어진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 미국 경기 둔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때문에 트럼프는 이 무역전쟁을 장기화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자신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승자가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다만 지금은 제시하는 과정이다. 협상을 거쳐서 조절하는 단계가 거쳐지면 금융시장에 안정이 다시 찾아온다. 자,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버블 랠리의 종료 구간, 바로 지금이 이 5파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조만간 주식 파동 강의 런칭을 할 텐데 그 강의에서 발췌한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마지막 상승 5파 랠리의 특성은 뭐냐면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5파가 반드시 3파를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절단, 짧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건 기본적인 5파의 리스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3파 구간을 집중 공략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3파 고점을 넘어섰고 5파가 연장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1번 변수는 삭제, 그리고 추세 전환 직전의 파동이다. 뭐냐면 1, 2, 3, 4, 5파 상승이 다 끝나면 전체 상승에 대한 전체 하락이 나온다. 1파 상승은 2파 조정이 나오죠. 3파 상승은 4파 조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5파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 이것이 우리가 버블 끝에 맞이할 하락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은 여기서 물릴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간은 시장의 호재와 긍정론이 팽배한 구간으로 자리가 잡힐 것이고 예상치 못한 급락, 사실 대비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급락은 순간 나온다. 그리고 이 상승의 관성에 젖어 있는 개미들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산다.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 것이다. 지금 이 랠리를 충분히 누려야 되고 지금이 누리는 과정의 한 가운데다.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 투자의 타이밍, 올해고요. 이건 증시, 비트코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다만 놓치면 안 되는 그 구간이 끝나면 이런 형태의 하락이 나올 것이다. 미리 대비해야 되고 그 버블 종료의 매크로적인 두 가지 신호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될 것이다. 가치 투자의 대가, 다모다란 교수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내러티브 앤 넘버스, 즉 내러티브, 이야기, 스토리와 넘버, 실적, 숫자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처음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장이 지속되면서 이야기보다 스토리보다 실적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야기와 숫자가 혼합되는 구간이 오고 결국 숫자, 실적이 스토리보다 중요해지는 구간이 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장의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실적이다. 물론 AI 버블은 지금 이렇게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AI 버블도 이렇게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버블이 한번 꺼졌다 다시 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실제 24년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랠리를 펼쳤죠. 지금까지 실적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기업들 빅테크, M7, 배트맨 실적이 주가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PER이 수평으로 흐르고 있다. PER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즉 고평가로 가지 않고 적절한 PER을 유지하고 있다. 실적이 주가와 같이 가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실적 상승에 대비한 오버슈팅이 이 구간이 나올 것인데 이때는 1단계로 돌아간다. 전부터는 대부분의 이야기. 내러티브가 강세를 이루는 그런 장세. 오버슈팅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적이 없어도 올라간다. 마지막 단계가 그 다음 첫 단계인 스토리 단계, 이야기 단계, 내러티브를 반영하면서 버블은 종료된다. 그게 바로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아직 5파 오버슈팅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 5파가 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 지금 실적 장세지만 대부분이 실적으로 가고 있지만 스토리 장세가 함께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초입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주요 종목들 엔비디아, 애플, 퀄컴 같은 경우는 99년, 00년 닷컴 버블 때 상승의 주역이었죠. 마지막 소프트웨어 랠리. 주요 기업들의 지금 EPS 회색 실적, 애플의 실적, 퀄컴의 실적 우상향이다.
그리고 PER, 지금 급증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PER, 밸류에이션이 수평으로 가고 있는 박스권 형태. 즉 뭐냐면 실적이 받쳐주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은 우상향하지만 주가가 먼저 갔다가 키 맞추는 과정이고 실적은 계속 가고 있다. 실적 추세는 일단 완만하다. 실적의 급증 추세는 현재 어느 정도 완만해졌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적 증가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결국 이 실적 대비해서 엎치락 뒤치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게 주가의 사이클이고요. 급등했던 구간에서 과열을 시키는, 그리고 개미를 터는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오기 전에 그런 장세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자, 마지막 이 5파 상승의 이 오버슈팅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버블이 꺼지는 구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버블이 시작되는 초입이다. 이 오버슈팅 랠리는 여러분이 겪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다. 오버슈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일단 내러티브로 넘어가는 그 초입, 현재는 실적이 대부분이고 스토리로 올라가는 주식이 늘어나는 과정, 초입. 그럼 두 번째, IPO의 폭증. 이 신호는 어떨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IPO 이 회색 바 이겁니다. 급증한다. 그리고 S&P 500 선행 순이익률 급락. 이익은 감소하는데 IPO는 급증하는, 개미 털어먹는 장세. 여기서 주가 폭락, 하락장이 발생했죠. 그리고 코로나 직후에 급등장 이후 급락장. 여기서 IPO가 어마무시하게 증가한다. 유동성을 타고 한탕 해먹으려는 그런 신규 상장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 실적도 빠지는 장세. 결국 이런 장세가 하락장의 징조, 버블의 꼭지의 신호라는 건데, 일단 현재 IPO 증가 중이다. 하지만 이런 곳에 미치지 못한다. 바닥에서 증가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은 보여드렸다시피 증가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즉 이익은 증가하면서 IPO 공급은 증가하고 있는 초입. 자, 이익의 확장 단계라는 것이 지금 어디서 드러나냐면 팔란티어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 자, B2G 정부죠, 거버먼트, B2G, B2B 정부, 기업 대상 매출에서 민간 대상 매출로 넘어가는, 즉 B2C죠. 순 신규 고객 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서 민간, 그리고 미국 민간, 특히 미국인 대상 민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했다. 대부분의 기술 트렌드는 모두 비슷해요. 정부, 그리고 B2B, 기업,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민간으로 넘어간다. 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진정한 해당 기술 트렌드의 수익화의 종착역이고요. 그게 팔란티어에서 보여지듯이 시작되고 있다. 초입이다. IPO로 봤을 때도 지금 하락장 신호는 없다. 버블 종결 신호가 없다는 거죠. 이 마지막 버블 종결은 결국 올 것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지막 랠리를 누려야 될 때고, 다만 이 랠리가 끝났을 때 우리가 이 하락장 전환을 피해야 될 때 오히려 많은 불나방 투자들이 시작될 것이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초 계속 드리고 있죠. 그만큼 2025년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올해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느냐가 향후 5년간 투자 결과를 바꿀 것이다. 저와 함께 2025년 잘 따라오시고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